안녕하세요. 세상엔 저만큼 기구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를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전 참 가난하게 살아온 여자였어요. 아마도 촌에서 살다가 서울에 상경해서 혼자 모든 것을 일구어내 헤쳐나간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참 젊은 나이에 밥 벌어먹고 특히나 혼자서 자립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하루에 수십 번씩 죽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각종 공장들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일하고 밥 벌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제 인생도 없이 전 너무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고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정말 허무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우울증이 오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쩌면 좋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생각은 끊이지 않았죠. 일단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나부터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 밖에 공원으로 수시간씩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난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뭘 하면서 살아야지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공장을 전전하면서 살아온 제 인생에서 희망이라는 빗줄기는 드리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와 똑같이 공원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있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나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인가 하는 마음에 관심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전 속으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가게에서 비타오백을 하나 사온 다음에 그 남자에게 뚜껑을 따서 건넸습니다. 오고 가며 얼굴은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먹고 눈물 닦으세요. 힘든 일은 다 지나가고 결국엔 무지갯빛처럼 찬란한 순간들이 당신의 인생에 다가올 거예요. 하면서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았고 전 말없이 꼭 안아줬습니다. 저도 몰라요. 왜 생판 남인 남자를 그렇게 품었는지요. 하여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 전 그 남자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모 모두 잃고 동생과 단둘이 살았는데 동생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4년 전부터 백혈병에 걸려 투병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염없이 온 날이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얼마나 슬펐을지 짐작이 되면서 제 눈시울이 붉혀졌지요. 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하면서 그 남자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줬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고독감, 그 감정 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확 가까워진 저희는 번호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안 그래도 외로운 사람 둘이 만났는데 서로에게 서로가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어요. 전 그 남자를 어루어 만져줬고 저에게도 그 남자의 존재가 큰 힘이 되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기로요. 다시 취업을 하고 작은 사무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안정도 찾아왔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온 그 남자와의 인연은 저희 마음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었고 저희는 교제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외롭고 혼자 살다 보니까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존재는 떼어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찬란하고 또 진하고 깊은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작은 성당에서 언약식을 올렸죠.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 남자를 만난 거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참 감사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앞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항상 내 곁엔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이 기다리고 날 보호해주고 있는데 하면서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좀 불행하고 외로운 숲속의 도토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고고하게 살아가고 또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드리워도 내 빛을 잃지 않는 존재처럼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여튼 저희가 둘이 일을 하고 또 아끼고 아끼니까 수중에 돈이 많이 모였어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빌라 전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무척이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계획한 임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언젠간 아이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황함도 잠시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죠. 자기야, 정말로 임신한 거 맞아? 우리한테 이렇게 축복이 오다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 하면서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배도 불러오고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니까 세상에 왕비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육아를 하느라 일을 못할 텐데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가지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리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니까 삶이 계속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죠. 남편은 자기가 책임지고 당신네들 먹여 살릴 테니까 아이 키우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했죠. 남편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아이는 태어났고 너무나도 이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갓난 애기라서 혼자 돌보기 무섭고 저녁 되면 체력이 방전되어서 소위 미칠 것 같은데 왜 우리 남편은 나에게 안 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고 저로서 무척이나 답답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불만들이 쌓여갔어요. 돌베개 아이를 들고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눈이 침침하고 이상한 메스꺼운 느낌 때문에 도저히 무언가를 할 힘이 안 난다고 하면서 냅다 자고 저로서는 화가 나죠. 하지만 남편이 힘들게 일터에서 돈을 벌고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어라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그저 속으로 삼켜내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무척이나 통화를 길게 그리고 많이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나랑도 전화통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시간 이 누구랑 이렇게 길게 통화를 한 거야 하면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받더라고요. 순간 놀란 전 바로 끊었고 심장이 쿵쿵댔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건가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혼자 끙끙대면서 소가리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전 남편에 대한 의심을 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책상 위에 A4 용지 10장 정도 되는 긴 분량의 글을 남기고 떠난 겁니다. 아니 호련히 사라졌어요. 믿겨지시나요? 그 안에는 자기 예전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아이를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도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연한 말들을 남기고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말만 계속해서 할 뿐이었죠. 그리고 자기 아는 동생한테 당신이랑 아이를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으니까 아는 동생이 찾아오면 문전박대하지 말라고 잘 받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미친 거냐고. 도대체 아이를 두고 왜 말도 없이 사라지냐고. 여자랑 바람 핀 거면 바람을 폈다고 정확하게 말을 하던가 왜 정확한 이유도 없이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앞에 보이지를 않는 거냐고 하면서 전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죠.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번호도 사라지고 정말로 무슨 신기루처럼 존재 자체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찾겠다고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후에 남편이 아는 동생이 찾아와서 남편에게 심경이 변화가 생겨 그 사람의 행방을 찾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는 말에 경찰에 신고하려던 마음도 접고 그저 상황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전 영문도 모른 채 과부가 된 거였죠. 남편이 알 수 없는 그 지인이 저와 아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턱 내어주던가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꼭 나서서 저희 가족을 돌봐줬어요. 너무나 감사한 존재였고 무척이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도 점점 자라니까 저도 여유가 생기고 주변에 나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임에서 정말로 좋은 귀인분을 만났죠. 그분은 재혼에 실패하고 결혼에 대한 아픔이 크게 있는 분이었어요. 저랑은 거의 12살 차이가 났고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분이었지요.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울 점도 풍부한 것 같아서 전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이 그분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저와 그 사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편이 없는 채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그분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연이 있었냐고 하면서 그리 놀라지도 않고 저를 그저 위로해줄 뿐이었고 전 감동받았습니다. 조금씩 감정이 통하기 시작한 전 그분과의 만남을 자주 갖게 되었고 법적인 분쟁 관련해서 상담할 게 있어서 변호사인 그분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정말 더더욱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저에게 고백을 한 거였어요. 여자 혼자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기 정말로 힘들 텐데 혹시 나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요. 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었고 우리 둘 다 시련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법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이러한 절차는 안 지내고 그저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전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아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이 아는 동생에게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나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그동안 도와줘서 정말로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전 그 남자와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저에게 터져버린 거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심장이 두근거려요. 남편이 이따금씩 재판 준비로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무것도 못하고 온몸이 딱딱하게 굳기 전까지 사건 관련 자료들을 살펴봐요. 그러면 정말 전신이 굳고 어깨도 무슨 돌이 들은 것처럼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 끝나면 제가 정말 땀이 뻘뻘 나올 때까지 힘을 줘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봤자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던 전 집으로 마사지사를 데려와서 전신 마사지 받는 걸 추천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뭔 소리냐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주변 변호사 중에 맹이 마사지사를 집으로 데려와서 2시간 정도 마사지를 받는데 정말로 시원하고 좋다고 하면서 추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당신 나이도 있으니까 건강 생각해서 마사지를 제대로 받으라고 추천을 했고 그 이는 알겠다고 당신 말 듣겠다고 하면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처음에 한두 명을 불렀는데 시원치 않아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딱 한 번 더 불러보고 계속 집 마사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남편이 쉴 때는 제가 또 낮에 아이를 케어하고 학부모 모임 가느라 집에 없어서 마사지사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대충 오전 일 보는 거 끝내고 집에 들어오자 반차를 쓴 남편이 저에게 정말 이번 마사지사가 아주 끝내주게 마사지를 잘한다고 당신도 꼭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요. 전 그 정도냐고 돈이 비싸서 좀 부담스러운데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극찬을 하니까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했죠. 그러자 그이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나 2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 하진이 데려다주고 4시까지 집에 와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저 마음속으로 저를 챙겨주는 남편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마사지를 해준다는 그 맹인 마사지가 저희 집에 온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선글라스를 낀 모습 사이로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남자는 저를 떠나간, 어떠한 언질도 없이 제 곁을 황망하게 떠나간 전 남편이었어요. 순간 손이 후들거렸지만 설마 아닐 거야 하는 마음에 전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네 하면서 말을 나지막히 말할 때 전 무어라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의 존재를요. 전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너 인성이 아니니? 당신 인성이 아니야? 라고 말을 건넸고 그 남자는 당신 누구야? 내 원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저에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인성이 맞잖아. 나 지연이야. 지연이라고. 당신 왜 우리 가족 버리고 떠난 거야? 그리고 왜 맹이 마사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황급하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시력인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물을 구별하기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우당탕탕 하면서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문득 바라보고 있었던 저 잠수 없는 눈물에 주르륵 흐르고야 말았다. 왜 거짓말치고 당신의 모습을 숨기냐고. 이제는 나를 피하지 말고 제발 내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죠. 서재에 있던 남편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서 제 곁에 왔고 내 전 남편이 이 맹이 마사지 사라고 하면서 입에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던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목소리는 당황을 했고 저희는 아주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굳게 다물더니 힘겹게 저에게 차마 이야기 못한 비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제 억장은 와르르 무너진 상태였고 어떠한 말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온 건지, 하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정도였죠. 우리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내 시신경 한쪽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갑자기 전등을 끈 것처럼 왼쪽 눈이 안 보이다가 다시 희미하게 보이기를 반복했고 이상 없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난 오른쪽 눈마저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자 결국 당신 몰래 대학병원에 갔지. 거기서 희귀 시신경병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미 진행 상태가 꽤 되었고 약이 있지만 하늘에 100만 원을 넘어가고 장기 복용을 할 경우 달에 1000이라는 약값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당신과 내 아들에게 짐을 결코 지어주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시력을 잃기 전까지 당신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밤까지 택시 운전하고 야간일 하느라 늦은 거였어. 그리고 당신, 내가 바람났다고 의심하면서 그럴 때 사실 그 사람 나를 도와준 병원 관계자였어. 치료법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장애 판정을 받을 때 필요한 복지사들을 소개해주느라 오랜 시간 통화한 거고 사실 당신한테 내 병명을 말할까 싶었는데 내가 당신 성격 알잖아. 빚까지 내면서 어떻게든 나한테 실형약을 먹일 거라는 거. 그래서 차마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결국엔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됐네. 내 아주 친한 동생한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내가 번 돈을 당신한테 주기적으로 가져다 주면서 우리 아들이랑 당신이 잘 살게 해달라고 했거든. 그런데 당신이 내가 떠난 이후로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씁쓸하면서도 행복하더라. 변호사로 잘 나가는 사람이랑 만남을 시작했고 내 아들도 그러한 든든한 사람이 그늘 아래에서 어떠한 구김살도 없이 잘 자랐다는 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마사지 교육을 받아서 지금 맹인 출자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어. 이게 좀 사실 뭐 듣기가 좀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출장 갔다 오면 무엇보다 돈도 많이 벌고 당신, 지금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못나고 책임감 없는 날 아직도 기억해주고 원망하지 않아서 고마워. 라고 하는데 저보다 제 현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당신의 아내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지금 제 아내가 얼마나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지 아냐고. 정말로 아내를 위했다면 병을 공유하고 책임감 있게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게 진짜 남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전 남편에게 원망의 말을 했지만 이내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나마 사정이 나은 제가
당신들을 조금은 돕고 싶다고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제안한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내 여자이지만 난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전 남편도 그냥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전 믿을 수 없는 현 남편의 깊은 아량에 담을 수 없는 입을 벌리며 감탄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 하면서요. 전 남편은 아이라고 내 존재만으로도 불편하실 텐데 다시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당신네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내가 행복해지려면 아무래도 당신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금 필요한 약이나 병원 진료비 같은 건 자기가 어느 정도 보태겠다고 하면서 손을 내민 거죠. 너무나 두 남자에게 고마웠습니다. 특히나 현재 남편에게요. 세상에 보살이 있다면 이 남자를 두고 보살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고 남편도 그리고 전 남편도 함께 앉아서 울고 말았네요.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애절하고 아픈 사랑이 있다면 제 남편과 전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어요. 전 그 두 사람 둘 다 사랑했고 그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기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했고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은 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정말 다행인 것은 현 남편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이해해주고 자기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다고 한 덕이었죠. 지금 남편은 복지사의 도움과 현 남편의 경제적 지지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이는 현 남편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고요. 가끔씩 주말마다 전 남편이 제 아이를 만나러 오고 현 남편과 함께 놀러 가기도 하죠. 참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모두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충돌도 많았고 그래도 서로를 놓치고 싶진 않았으니까 많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좋아졌네요. 아참 그리고 전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이 동거하는 관계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깨닫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 선택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전진하는 그 영원의 약속에 마음을 담아 행동을 하고 있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이루어진 그 사랑 사이에서 매일을 마음 아파하지만 이것도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찬란한 나날들이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힘들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밤하늘 수놓인 모든 운명들이 우리 마음속에 잠겨 꺼내어 볼 수 있는 추억으로 남겨두려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끝내겠습니다. 아참, 사연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혹시나 자기가 너무나 아프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자기의 병을 꽁꽁 숨기고 어디론가 죽기 전에 고요히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와 전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이가 이미 되었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예전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전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병에 대해서 먼저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 같은 아픈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마디 한다는 게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추워지고 가을이 오는데 겉에 외투 꼭 챙겨 입으면서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 들리면 큰일이니까요. 그럼 저희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